박현성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문학 본문 설명 현대시 1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현대시는 일제강점기의 우리 문학 중 지금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김소월의 시부터 시작하는데요. 김소월 시인은 1920년대에 주로 활동했던 시인입니다. 김소월 시인은 민족 시인으로 유명한데요. 우리 민족 전통의 율격을 가지고 있고 형식상으로는 민요조의 율격을 가지고 있고 내용상으로는 우리 민족, 그래서 한의 정서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시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김소월 시인은 여성적 어조를 가지고 있는 화자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여성적 화자가 아니고 좀 더 강인한 남성적인 어조들이 조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제목 먼저 볼게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이라고 해서, 자, 여기 뒤에 점점점 나와 있다는 얘기는 뒤에 말이 지금 생략이 돼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생략. 그래서 생략이 돼 있다는 이야기는 이 뒤에 생략된 말은 뭐겠어요? 있었다면 좋겠다 정도가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땅이 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땅이 지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전체 4연으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나는 꿈꾸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나는 시적 화자가 되죠. 그래서 나는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꿈의 내용이 지금 여기 부분입니다. 동무들이랑 내가 가지런히 벌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의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나는 이러한 석양의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꾸었노라 이런 문장 형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문장 순서가 뒤바뀌어 있죠. 그래서 문장 성분 순서를 바꾸어서 자기가 쓰고자 하는 그 의도를 조금 더 강하게 알려주는 게 바로 도치법입니다. 변화를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화자는 이제 동무들이랑 가지런히 이제 벌가의 하루 일, 그러니까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평범한 일상이죠, 이거.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기를, 일을 하고 돌아오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이제 즐거이 꿈 가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겠다는 이야기예요. 즐거울 거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해피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범한 일상을 가지게 된다면 즐거울 것이다.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연에서 바뀝니다. 자, 그러나 라고 해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앞에서는 꿈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1년에선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꿈을 꾸었다. 그때는 행복했다. 근데 그러나인 거 보니까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현실이 나오고 있어요. 나의 현실은 어떤 상황이냐면 집을 잃은 상황입니다. 자, 나의 상황이죠. 자, 이것은 결국 집을 잃었다는 것은 뭐 사기를 당해서 집을 잃었든 아니면 도박을 해서 집을 잃었든 뭐 그건 상관이 없죠. 근데 이걸 창작했던 시기가 일제강점기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집을 잃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민족들이 국토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토를 상실해서 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바라는 게 바로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정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게 가정을 해요. 이게 있었다면 이처럼 떠돌겠느냐? 땅이 있으면 떠돌아다니겠어요? 심지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나의 상황은 집을 잃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빙글빙글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땅이 있다면, 국토가 있다면 나는 떠돌아다니지 않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떠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니까 서리법 쓰이고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떠돌아다니겠느냐? 원래는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도치법도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땅이 없는 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네. 그러니까 다시 어때요? 하고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땅이 없어서 탄식을 얻고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시험 공부를 하면서 또 다시 오늘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다시 어때요? 탄식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3년이에요. 동이라 남북이랴. 동서남북 뭐하고 다니고 있어요?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화자의 상황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동쪽, 남북 쪽으로 내 몸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봅니다. 어떤 걸 보냐면 희망이 반짝거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긍정적인 시어가 나왔네. 희망. 그 다음에 별빛이 아득하대요. 희망과 별빛은 전부 다 긍정적인 시어라고 볼 수 있죠. 긍정. 자, 난 땅이 없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난 보고 있어요. 희망이 반짝반짝해요. 이 반짝반짝은 예쁘게 반짝거린다고 보면 해석하기엔 좀 그렇고, 희망이 계속해서 빛을 밝히고 있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별빛이 아득하대요. 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현실인데, 여기 부분도 역시 지금 화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인데, 그쵸? 희망과 별빛이 아득하고 가까이에 있지 않아. 굉장히 멀리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더 가까이 있고, 떠돌아다니는 절망적인 삶이 더 가까이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은 굉장히 먼 곳에 있다는 거죠. 나한테 있는 거 뭐예요? 물결밖에 없어.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희망은 실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 물결밖에 없어. 나한테는 가슴에 팔다리에. 그러니까 물결을 따라서 난 뭐만 하는 거예요? 떠돌아다니기만 하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자, 그래서 2년과 3년은 둘 다 현실이 굉장히 별로 안 좋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다시 나와요. 그러나가 또 나옵니다. 그러나라고 하면서 여기 뭐요?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꿈에서 현실로 되고 있었는데, 절망적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을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황송하대요. 뭔가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있을 때 황송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 앞에 뭐가 있냐면 가늘은 길이 있대. 자, 길이 막다르면 더 이상 갈 곳이 아닐 텐데 가늘은 길이 있대요. 요게 바로 내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의 길이 되겠죠. 자, 희망의 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쩔 거예요? 나아갈 거예요. 자, 나는 그래서 나아갈 거야. 미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한 걸음 또 한 걸음 보이는 산비탈엔, 자, 산비탈이에요. 그럼 요거는 사실 평지가 아니죠. 이건 평지가 아니네. 그러면 엄청 편한 길은 아니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치만 이 고난의 길에 온 새벽 동무들, 우리 민족들이겠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누구야? 나. 그래서 이 새벽 동무들, 우리 민족들이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 혼자 어디를 긴매여요? 상경을 긴매이고 있어. 미래에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산비탈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새로운 터전을 일구는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의지적인 태도를 볼 수 있죠. 물론 현실은 시궁창인데 미래는 이러지 않을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 이해 갔나요? 자, 내용 이해 갔으면 희망을 잃었나요? 얘는? 희망을 안 잃었죠. 그래서 주제 부분 정리하도록 할게요. 주제. 자, 이 소설일의 시의 주제는 정리를 조금 더 해야 되는 사람들은 크게 그거 해놓고 하세요. 정지해놓고. 국토를 잃은 절망적 현실과 그 다음에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보면서 확인을 조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일단 다음 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정지하고 이따가 봐요.